살아가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포천의 신인의 혁신 토크 콘서트 2부를 진행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행사 진행을 다니다 보면요, 유독 뜨거운 박수로 맞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듣고 이게 포천시의 넉넉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무대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께서 크게 박수 쳐주시면 사실 그게 엄청난 응원과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부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무대 뒤에서 잠깐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까지는 저희 모신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고요. 3부부터는 또 자유롭게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또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한창이지요. 정말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15만 포천 시민과 또 한자리에서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또 분야별로 대표분들, 패널분들 모시고 시장님과의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쁜 시장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민선 7기 2주년 기념 혁신 토크 콘서트, 이번에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실 대한노인회 지회장이시죠? 김수동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박윤국 시장님의 취임 2주년 기념을 축하드리고요. 노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 사실은 지금 노인애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도 그럭저럭 83년을 살면서 옛날의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이웃집 사랑방에나 겨우 가고, 사랑방에 가서도 숭늉방울을 얻어먹기도 힘든 때를 저는 눈으로 보고 이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 다 잘 되어 있고요. 경로당 안에 운동시설 다 잘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은빛이라고 해야죠. 급식 도우미가 있어서 밥 식사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은 유일하게 우리 박윤국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다 전국이 2년, 3년 넘은 쌀을 먹었는데 우리 포천만은 우리 지역 쌀을 작년에 경로당 한 군데 8포씩 줘서 아주 노인들이 좋은 쌀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포천시가 앞서가는 포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각 경로당뿐 아니라 우리 노인회관도 곧 300평 1층, 2층, 3층을 해서 300평이 아마 금년 안에 입주되도록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노약자라고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니까 이 노인애들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노이로제가 먼저 걸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어떤 방법으로 빨리 물리쳐야 된다는 것도 우리 포천시가 같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코로나 대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또 노인대학도 지금 전국에서 최고 인구 숫자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개 경로당. 경로당 학생 수만 해도 약 한 7천, 8천 명이 있습니다. 8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모두 움직이질 못하고 코로나라는 이 굴레에 묶여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못 들어가니까 경로당 옆에 시골의 조그만 골방에 더
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정책적으로 또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험 상태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포천에서는 좀 슬기롭게 어떻게 우리 시장님이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회에서는 지금 고령화 시대,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령화 시대에 더 바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말을 채찍질하고 바보의 떡을 얹어준다. 바로 지금 현재 노인들 경로당에서 바라는 것이 바로 체면을 영치 없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박윤구 시장님이나 조영춘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포천시 전체 예산에 복지 예산으로 38%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먹은 노인애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자꾸 해달라는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복지 예산 38%가 좀 더 규모 있고 또 노인들한테 실제 피부에 닿는 이런 복지 정책이 되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또 조영천 의장님 또 각 단체 기관장님들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런 거 저런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포천이 현재 노인 인구가 약 한 2만 7천이 되고 프로테지를 보면 거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수 마을, 장수 포천 또 건강 포천이 되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단체 기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바란다면은 좀 더 노인 복지가 활성화되고 좀 더 노인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우리 시장님, 포천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 포천 시민은 또 노인들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좀 더 포천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옛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늙어서도 남은 힘을 다해서 우리 포천을 위해서 우리 노인회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 포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장님 모두 앞으로 많은 협조와 모든 응원을 보태주셔서 우리 노인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 시가 많이 나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장님? 네, 방금 전에 김수동 대한민국의 포천시 지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마지지라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군으로부터 패하거나 아니면 물러날 때는 나이 들은 말을 찾아서 그 뒤를 쫓아가면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험과 경륜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다. 누구나 다 나이를 들게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천리가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전년도 예산을 보면은 저희가 1조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약 47%가 복지 예산에 지금 투입되고 있고 중복된 복지들을 좀 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저희들이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노인돌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장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또 아니면은 이런 그 종로당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내서 움직이고 뭔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잘 해결을 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년도에는 노인관을 이제 좀 가보면은 이제 노인복지관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우리 또 지사님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남다르게 또 어르신들 잘 모시는 지사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재명 지사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서 금년도에 약 40억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이제 곧 금년 12월 안에 완공이 돼서 그 안에서 노인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입하고 또 저희들이 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김수동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어르신들의 그 대학이 제일 많은 데가 포천시입니다. 9개 대학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들 또 수업도 와주시고 같이 지금부터라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각종 노인 일자리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께는 이제 4호점, 4호점 개장식 하는데도 같이 가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일거리들을 자꾸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고령화 따르는 이런 대응 정책을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노인복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청년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포천시 청년정책위원장이신 김동현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학생 대표로 자리해 주신 차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원명진님 두 분께 마이크 넘겨서 차례대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현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청년정책위원장이자 청년 이야기 게이 컴퍼니 대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천의 모든 청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포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청년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는 포천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이 기회를 주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다. 또 청년들은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다. 또 청년은 주인공이다. 포천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골은 아직까지도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에 거주하면서 저는 포천에서 30년을 살았고 또 포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주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현재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느낀 감정은 좀 답답하고 또 청년을 위한 지원이나 문화, 또 공간, 일자리 등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된 후에 약 10년이 지난 올해 30이 된 저의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제가 청년기에 가졌던 생각이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포천시에는 임영웅 씨만큼 끼와 재능이 많은 청소년과 또 열정이 많고 꿈이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포천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미래는 포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포천은 꿈을 위한 이상적인 미래나 일자리를 찾을 현실적인 미래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으로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포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정작 포천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점들을 미미하게나마 돕기 위해서 청년으로서 작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또 창업 등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포천시에는 300개가 넘는 노인시설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청년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주변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공간을 임대하고 또 공간을 함께 꾸미고 또 그 공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킹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민과 청년들을 위한 축제들을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수십 명의 청년들을 구축하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성과도 얻었지만 지난 6월 31일 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공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억을 들여서 청년 센터를 짓고 또 수천만 원의 지원 사업과 축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청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아주 작더라도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지원과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의 교육들이 좀 필요로 하고 단지 살아가기 위한 현실성 있는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있고 포천에 애정이 있는 청년들이 모두 포천을 떠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과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간단하더라도 매력 있는 청년들만의 공간이 저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먼 미래의 새로운 공간보다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천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자연환경인데요. 저희 청년들은 그러한 멋진 경관과 자연환경은 그저 하루 데이트 코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트 코스보다는 아마 부시장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만나고 또 만나야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또 그런 미래성이 있어야 이 도시에 살아나갈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시 관계자분들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작년 9월에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축되었고요. 또 청년 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포천시의 도전이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 노력해서 현재 포천의 끼와 재능과 또 열정이 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경험이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고 포천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이 중장 노년층 인생 선배님들과 함께 저희 청년들이 소통하고 또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포천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또 저 또한 청년정책위원장으로서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원장님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인과대학교 2학년 간호학과 재학 중인 원명진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현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오늘 3부에 진행될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부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자유토론이라서 이야기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김동현 대표는 가끔은 만납니다. 우리 청년위원회 또 정책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도 있고 또 위원장으로도 있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청년의 꿈을 갖다가 관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또 이렇게 잘 또 해나가고 앞으로 이제 포천시는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들 영유아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불을 꺼 나가면서 이제 금년도부터 저는 이제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청년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선 청년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정착에 일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우리는 뭔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것이 맞아야지만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정도는 이제 그 청년센터를 올해 이제 완성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이제 현재 포천에 여기 상공에서 수석부회장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 포천의 중소기업이 한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지역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용종산업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한 28,000평 정도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일자리들이 또 수천 개가 또 늘어나고, 또 IT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런데 일자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또 일을 하고 나서 돈을 수익이 되면 쓸 수 있는 소비 시장이 또 돼야 된다. 쓰고 나서는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더 저희들이 속도감을 내고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이런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청년 여행과 양성 과정도, 우리는 이제 이런 포천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상당히 많은 이런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서 뭔가 청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또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진대학교와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진대학교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고, 본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업 지원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오전에도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잠깐 이제 토론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한탄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제 추진하면서도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은 그렇게 이렇게 확실한 건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기본계획 수립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속도감을 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 경쟁 관련해서 또 이제 꼭 모시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리해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대표 오경관 회장님과 경기도 4H 연합의 김선도 회장님 두 분의 말씀 편하게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시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이 부탁을 해야 될 것을 일어나서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포천시 농촌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포천시의 미래를 이어갈 청년 농업에 대하여 혹시 포천시의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공계의 관공서, 군인 등 농가별 대민 지원 확대를 검토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포도농사를 시작한 지가 약 한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포도농사가 힘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70대 할머니, 때로는 80대 할머니 일손까지 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손을 빌려야 하는데 일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렸고요. 참고로 서울농협에서는 임직원들과 농협 조직을 통하여 일손 돕기를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도 농번기 때는 하루 정도 일손을 도와주시면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선도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4.27 연합회장 김선도입니다. 우리 포천은 동농복합도시입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농업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차 산업입니다. 2017년대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2019년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 외부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병들이 발생함으로써 농장 주변에는 방문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 근래 포천시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하시는 분들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유치원 어린이 친구들이 현장에 갈 때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차 산업, 찾아가는 6차 서비스로 인해서 그런 안전거리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중고에서 방과후 활동 그리고 직업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시 속에 너무 틀이 박힌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적인 교육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농업 강사를 배운 강사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 주변에는 공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한 텃밭 만들기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수업을 받고 그 텃밭에서 나온